자, 한국당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에 항의를 하면서 릴레이 단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야당이니까 항의는 할 수 있긴 한데요. 그 방식을 두고 여당에서 조롱과 야유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이도훈 논설위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태원 변호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 민주당 대변인이자 지금 무소속이신 김유정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김태현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당 단식을 어떤 형태로 하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앞서 앵커 잠깐 지적했듯이 네. 조혜주 선관위원 청와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단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단식이 사실 최근에 보수 정당가 단식한 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식을 했었죠. 그렇죠. 드루킹 특검 관찰하면서요. 그렇죠. 드루킹 관찰하면서.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식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의원 또는 뭐 여러 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네. 여기 우리 4명이 지금 다 의원이면 5시간 반, 5시간 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혼자 하루 연정을 하면 24시간인데 그거를 4명이서 나서 5시간 반씩 단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1시간 반씩이면 밥 먹는, 아침 먹고 점심까지 한 5시 반 되잖아요. 저 12시에, 그게 단식이에요? 12시에 점심 먹고 저녁 약속 7시에 있고 퇴근하거나 저녁 약속 가면 8시간 네. 지나잖아요. 그동안 물 한 모금 안 먹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5시간 반씩 릴레이 단식하는 걸 가지고 뭐 웰빙 단식이냐 밥 투정이냐 뭐 이런 비아냥 섞인 이제 조롱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나름대로 결기 있게 뭔가 청와대 독선에 항의하려고 했는데 네. 그 투쟁 방식이 조금 어설프다 보니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원내 전략의 부재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원내대표 결국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똑같은 분이 하루 종일 계시는 그런 형식을 하려다가 의원님들이 지금 제일 바쁜 때예요. 의정보고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취지는 같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조로 나눈 것 뿐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뭔가 저희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어떤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단식이다 그러면은 좀 뭔가 비장한 느낌도 들고 약자들이 최후에 하는 뭔가 투쟁 수단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5시간 반씩 그것도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좀 뭐 명절이니까 바쁘긴 합니까? 예, 많이 바쁠 때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 다 의정보고회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명절 앞두고 굉장히 바쁠 때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식 그 주장에 따르면 저도 지금 단식 방송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무엇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는지 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이 릴레이 단식 농성 5시간 반 단식 때문에 완전히 그냥 희화돼 버린 거고 또 이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본래 주장하고 했던 그런 취지가 왜곡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지금 상황이 뭐 의원들이 바쁠 때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진정성이 조금 의심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려고 만 것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조혜주 그 선관위 상임위원 그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그걸 알리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냥 의원들 다른 방법으로 전체가 다 모여서 그냥 그 규탄 대회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냥 농성을 한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으면 됐을 텐데 네. 오히려 단식 농성이라는 그 딱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스스로 발목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도훈 의원님 그 조혜주라는 그 상임위원 요번에 새로 되신 분이 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 어쨌든 야당이 국회까지 멈춰가면서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도 주객이 전도된 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 본질이 뭔가를 저희가 봐야 되겠죠. 네. 이 문제의 본질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겁니다. 네. 저분이 그 2017년 그 5월인가요? 그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라고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캠프에서 활동을 그렇죠.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할 때 그런 활동을 하면은 그게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무자 차고였다고 하고 그 기록에서 뺐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죠. 네. 이제 특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특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그 특보에 등재가 됐는데 어떻게 그 조혜주 특보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만약에 조혜주 위원이 그 특보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이름만 올려놓고 선관위 네. 위원 특히 이제 저분이 상임위원이 될 텐데 그분은 그 정치인 사건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조사 문제라든지 네. 어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공정성이 의심받는 인물이라면 그 임명을 안 하는 게 옳습니다. 네. 또 선관위 내부적으로 봐도 저분이 이제 1급하고 이번에 그 장관급인 이제 선관위원 임명되셨는데 보통은 차장, 총장 이렇게 다 단계를 거쳐서 임명을 하죠. 네. 특히 야당에서 이제 불통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문 대통령께서 그 지명을 한 이후에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야당은 이거는 없이. 청문회 자체가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이제 별개 문제로 청문회도 하지 않은 인사를 그 임명을 강행하니까 네. 이거는 정말 협치와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한국당의 전략 부재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자기들이 공격을 해야 될 때 오히려 역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겁니까? 네. 그러나 그런 전술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본질은 부적절한 분의 그 선관위원 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현문택 부대변인님, 지난번 선거 때 캠프에서 저분 조혜주 위원이 되셨죠, 이제. 어떠셨습니까? 캠프에서 실제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이제 공명선거 본부에 있었는데요. 거기 부정선거 감시 팀장도 했기 때문에 네. 법률 지원단이나 어쨌든 관련된 일인데 공명선거라는 게 또 선관위 했던 저분 말고도 이제 선관위 경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지금 이게 결국은 당적이냐 정치 활동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실제로 본인이 일단 활동을 했는지 이분 사실은 선관위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실제로 하더라고요. 보면은 네. 상임위원이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선관위원은 9분인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분씩 뽑습니다. 그리고 네. 위원장은 이제 대법관이 하게 돼 있죠. 물론 상임위원이 결정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회를 해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결정을 하는데 네. 상임위원의 역할은 사실은 오히려 사무국 역할이에요. 그 직원들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이분이 막후 실세로 다 조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예전에도 보면 또 그 박근혜 정부 때에도 오히려 당적을 갖거나 여의도 연구원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도 또 위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정치 논란이 사실은 이제 당적이 없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정치 활동을 했느냐 여부인데 지금 실제로 이분이 아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이렇게 당으로 바로 와가지고 본인이 출마를 했거나 이런 거면 이제 정치 활동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어느 정도 자문의 역할을 도와주는 이 정도 역할은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엔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네. 계속 지금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2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열을 줬거든요. 그 기간에 안 하고 그럼 그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럼 청문회를 무작정 2달, 3달 후에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일단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김유정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다른 직감이면 모르겠는데 장관급 자리 중에 하필이면 이 선거 심판을 봐야 되는 분이 캠프 출신에 올렸던 그런 분이 같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총선 나가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거 야당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현무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을 저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캠프 여의도 연구소 출신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굉장히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달리 말하면 적폐거든요. 그래서 적폐 청산하겠다고 하는 정권에서 적폐를 승계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편으로 저는 야당이 싸울 것은 국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원내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해야 싸우는 된다. 것이 네.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또 임명 강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농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효과적인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네. 들어가서 이 문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문제가 뭔지를 주장했더라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한편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원내에서 조금 더 알려냈으면 릴레이 단식, 밥투정 뭐 이런 조롱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당에서 지금 관심들이 돌아오는 27일이 되겠네요. 2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를 누가 뽑느냐 그 부분에 지금 온통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집어가지고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직접 얘기 듣고 당권주자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특정인 한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십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대단히 마음에 들립니다. 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당의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황 총리 아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국당에서 뭐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려면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저기 여의도 쪽 가가지고 입당원서 내고 내일 출마할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돼야만 이제 출마 자격이 지금 보실게요.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입니다. 네. 책임 당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 당원 뭐 하는 사람이냐? 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아. 아마 제일 적은 금액 1,000원일 거예요. 1,000원 이상 당비를 1,000원 이상 예, 당비를 냈고. 납부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 액수가 좀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 언제 들어왔죠?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당비를 내봐야 뭐 한 달치밖에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출마할 자격이 당원 당규상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고위원 회의, 지금 이제 비대위죠. 비대위에서 당신은 중요한 분이니까 책임당 아니어도 다 나올 수 있어라고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 김병준 위원장의 의사봉 두드리냐 안 두드리냐 여기에 딸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보면 황교안 정총이 안 나왔으면 하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승인을 안 해주면 또 그것 자체로 또 분란이 야게 되는 거예요. 당비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비 때문에 못 나오는 건 맞는데 네.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은 안 나왔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자 의결 못 해줘 당신 나오지 마라고 김병준 위원장도 해버리면 네. 그것 자체로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지지하는 세력과 또 분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골치는 아프게 생겼는데 그래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아마 나오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돈 의원이 근데 어쨌든 저 말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뭐 당권 도전 선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안 한다고 얘기한 거고 네. 사실은 네. 그 선언하기 전날 밤에 뭐 당 주변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그 한국당이 친박 비박의 싸움으로 가면은 당이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그 큰 그 보수 세력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이제 그 일관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김병준 그 위원장을 한번 그 밀어볼까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사실 이분들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권이 바뀌면은 이분 새로 임명된 분들이 또 그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또 외롭게 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그 또 강하게 미룬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니까 기존의 그 후보들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측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강하게 또 압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고 아마도 이제 총선 쪽에서 총선을 할 때 당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설을 앞두고 한국당에서는 릴레이 단식이라는 굉장히 논란을
믿고 있어서 악재가 터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